안녕하세요. 엔초비TV의 엔트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동안 여러 차례 미루었던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진정한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에 관련된 기업들로서 올해 스펙을 통해 상장하고자 하는 벨로다인과 루미나르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자율주행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은 보통 5단계 레벨로 수준으로 구분되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 2단계,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4단계로 평가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단계는 제한적인 자율주행을 뜻하며 4단계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함을, 5단계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은 5G 시대 모든 자동차 회사가 꿈꾸는 로망이라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이 ADAS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는 인텔이 153억 달러에 인수했던 모비라이입니다. ADAS의 핵심은 바로 센서인데요. 이 센서의 필수 3요소가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실 테니 레이더부터 말씀드리면 전파를 이용하여 밤낮이나 기상 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거리 측정을 도와주며 카메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라이다를 보면 기본 원리는 레이더와 같지만 초당 수백만 번의 고출력 펄스 광선을 통해 실제 거리 측정에 더 탁월하고 3D로 시각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다는 본래 달 탐사를 위해 처음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다르파라는 미 국방부 주관 자율주행 대회에서 이 라이다를 이용한 팀이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였는데요. 이 다르파 우승팀 출신이 현 벨로다인의 CEO입니다. 자, 그럼 라이다 테크 기업으로서 최초 상장하려는 두 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RAF 스펙을 통해 올 3분기 상장하려고 하는 벨로다인 라이다입니다. 벨로다인의 라이다 센서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라이다를 통해 재구성한 3D 지형은 이렇다고 하네요. 영상으로는 과연 어떻게 구현되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영상은 라이다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으로 참으로 신기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벨로다인의 경우 지난 카누 설명처럼 회사의 공식적인 투자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번 달인 9월에 공개된 최신 자료로서 아무래도 가장 공식력 있고 깔끔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로다인의 임원들입니다. CEO만 보시면 데이비드 홀, 2005년 다르파 대회 우승의 일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벨로다인은 딜리버리,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고객 수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수가 장표와 같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또 아래쪽을 보시면 S1 제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또한 합병 절차를 예정대로인 올 9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등록한 GRAF의 S1을 제가 검색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8월 27일에 제출 기록이 있습니다. 이 S1은 기업이 IPO 전에 꼭
필요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벨로자이는 지난 13년간 이 시장의 리더로 군림해 왔습니다. 총 누적 600만 불의 수익을 달성해 왔으며 글로벌 메이저 OEM들이 포함된 30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 중이기도 합니다. 라이다가 걸어온 길에 대해 연대순으로 정리된 장표입니다. 현재 45,000개 이상의 유닛의 라이다가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벨로다인의 제품 로드맵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박스 안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저가의 소형화에 성공한 벨라비트와 벨라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제품군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벨로다인의 라이다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크기가 크고 비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라이다의 상용화에 제약이 되어 왔고, 하지만 벨라와 벨라비트는 소프트웨어와 또 낮은 가격대로 보급화되어 벨로다인의 마진을 크게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라이다와 벨로다인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분야가 로봇 산업 또는 자율주행 뿐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다가 사용되고 자율주행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뿐 아니라 2025년까지 무려 800만 개의 유닛을 위한 174개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벨로다인의 차별화된 고객 확보 비결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차별화, 또 검증 프로세스, 높은 교체 비용 등이 있습니다. 12개월의 초기 테스트 단계를 거쳐 또 1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검증 기간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제품 계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1개, 올 초에는 3개였던 계약 건수가 올 8월 무려 18개로 비약적으로 증가 중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한 요약 장표로 보입니다. 계속 강조되는 부분으로서 저 또한 이 부분이 벨로다인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360도 뷰의 라이다가 매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다면 점차 라이센스 구독에 대한 비중 또한 벨라 제품군에 대한 비중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중요한 마진 증대의 변곡점으로서 저비용의 벨라비트 제품 출시가 있었으며 향후 벨라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고마진이 기대된다는 장표입니다. 벨로다인의 현재를 보면 자타공인 글로벌 넘버원의 라이다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다만 흑자 전환은 2022년에 기대된다는 점, 매출 대비 현재도 낮지 않은 시가총액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있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벨로다인이 무려 10만원대 초소형 라이다인 벨라비트를 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루미나르입니다. 루미나르는 GMHI라는 스펙과 합병을 통해 올 4분기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루미나르의 기업 로고와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루미나르 라이다 센서를 통해 재구성한 3D 영상입니다. 벨로다인과 뭔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루미나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가 바로 반 테슬라 진영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천재 CEO 오스틴 러셀입니다. 이제 겨우 25살이지만 루미나르의 지분 38%를 보유 중인 상장하면 곧 억만장자에 등극할 청년입니다. 반 테슬라라 함은 라이다가 필요 없다는 테슬라 진영의 반대파임을 의미합니다. 러셀은 고작 17세이던 고등학생 시절 루미나르를 창업하였으며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터 티일 재단의 투자를 받게 된 이후 다니던 스탠포드 물리학과를 중퇴하여 라이다 개발에 몰두해 왔습니다. 루미나르 하면 피터 틸이 찍은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도대체 피터 틸이 누구길래 그럴까요? 피터 틸이라 함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팔 출신들의 커넥션인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페이팔 마피아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유튜브 공동 창업자인 채드 헐리와 스티브 첸, 그리고 링크드인을 설립한 리드 호프먼들의 거물들이 포진된 그룹입니다. 피터 틸은 유망 테크 기업을 알아보는 눈을 지닌 투자의 귀재이기도 합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투자 외에도 최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 예측 플랫폼 기업인 팔란티어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설립하여 이 팔란티어를 2018년 기준으로는 세계 유니콘 5위 기업으로 만들어낸 대단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루미나르와 관련하여 항상 언급되는 또 한 가지 바로 볼보가 채택한 라이다라는 점입니다. 볼보는 2022년부터 전 차량에 루미나르 제품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미나르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은 $500대의 가격 경쟁력입니다. 최초 벨로다인 라이다의 가격은 무려 $75,000로 초고가의 부담스러운 장비였습니다. 그 후 웨이모가 10분의 1인 $7,500로 계산하였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음에 비하면 루미나르는 분명 가격 면에 있어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도요타와 볼보가 채택한 점 역시 장점으로 부각되며 루미나르의 제품은 기존보다 40배 강력한 파장을 통해 2배 이상 더 먼 거리를 탐지 가능합니다. 또한 벨로다인처럼 현재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반면 크기를 줄인 만큼 벨로다인처럼 360도가 아닌 120도까지만 측정 가능합니다. 물론 루미나르는 이 정도로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굳이 360도를 원할 시에는 3개의 라이다를 장착해도 500개 곱하기 3개, $1,500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미나르에게는 역시 시장의 1인자인 벨로다인의 존재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벨로다인은 심지어 그간 가격 장점을 내세운 루미나르의 $500보다 5분의 1의 가격인 $100의 벨라비트를 출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루미나르 역시 벨로다인 못지않게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 중이라는 점 역시 단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도 중요하지만 역시 마지막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두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GRAF와 GMHI라는 스펙으로 거래 중인 두 종목입니다. GRAF의 경우 합병이 임박함에 따라 현재 2차 상승의 정점을 향해 가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GMHI는 합병 대상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차 상승이 아직 진행 중이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이다 기업으로서 본다면 루미나르 역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지만 저라면 지금 당장은 벨로다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병 완료 후 조정이 끝났을 때 얘기로 스펙으로서의 비교시는 GMHI가 훨씬 상승할 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투자 매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RAF는 현재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 언젠가는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GMHI는 1차 상승이 끝나도 다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지금은 엄연히 스펙으로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이다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자율주행에만 필요한 장비가 아닌 AR이나 로보틱스,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대 약점이던 크기와 가격 면에서 대중화를 이루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벨로다인과 루미나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통합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애플의 아이팟 프로에 대한 설명이며 오른쪽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애플은 이미 라이다를 AR 기술을 위해 사용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라이다를 쓰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라고 비난하며 카메라를 사용한 완전한 자율주행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크기와 가격이었습니다. 고가의 라이더는 전기차 구입 비용을 낮출 수 없는 문제점으로 작용하며 큰 무게의 라이다는 배터리 소모 등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유일하게 라이다를 쓰지 않는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힘을 못 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형 라이다가 등장한 지금 테슬라가 라이다를 더 이상 외면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라이다 없이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레벨 2의 자율주행을 이룬 테슬라가 라이다까지 탑재한다면 세계 최초의 레벨 5의 자율주행 단계를 완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애플과 테슬라라는 두 거대 기업이 라이다를 본격 활용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벨로다인과 루미나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 감사드립니다.